MB골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하는 하프타임 공략주 시간입니다. 앞서서 시청자 고민부터 해결하고 왔는데요. 이제 과거의 고민은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시장 상황에 걸맞는 종목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골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을 저희가 이틀 전에 편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14% 수익 내고 있고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YC캠과 함께 소개해 주셨던 SKC라든지 필옵틱스도 오늘 급등하고 있거든요. 유리기판 이제 상승 본격화하는 걸까요? 일단은 유리기판이 지금부터 상승을 본격화하기보다는 조금 오늘 수급이 워낙에 또 세게 오다 보니까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앞서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유리기판을 좀 자세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제시해드렸던 이 9,000원대의 라인을 한번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19,100원에 대한 목표가를 달성하고 나서부터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19,100원만 돌파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온다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정고점 부분에서 좀 한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업종들이 일단은 어제는 못 갔는데 어제에서도 유리기판 안에서도 태성이라는 기업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갔고요. 그 후발주로서 이제 YC캠이 오늘 좀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좀 더 개선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유리기판이라든지 CX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좀 나는 좀 더 들고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2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21,000원을 잡고 있으니까요. 21,000원까지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되고 있습니다만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뷰도 있습니다. 2차 목표가는 21,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다음으로 리뷰할 기업은요, 덱스터입니다. 생소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오징어 게임 관련주더라고요. 네. 이제 시즌2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콘텐츠주 상승세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많아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시즌2 출시를 앞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 다시 짜봐야 될까요? 사실 덱스터는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 네. 9월 초반에 매수하고 나서부터 조정 장세로 이어지고 나서부터 이제만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약수원권이겠지만 자리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한번 거래량을 불출하고 나서부터 장대 양봉에 조정받았는데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에 조정받았지만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3차 파동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한번 매수가 상단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거라고 보시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핫한 또 이제 흑백 요리사. 네, 맞습니다. 네. 흑백 요리사처럼 이 넷플릭스에서 안에서도 콘텐츠가 굉장히 또 핫한 또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징어 시즌2도 아마 다시 한번 흥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조금 먼저 선취하는 경향은 있지만 일단은 한 번 더 급등할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지금은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관심 밖에서 멀어졌을 때 지금 편입하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 덱스터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자, 이제 김응태 매니저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 김응태 매니저의 뷰는 참 뭔가 대세와는 네. 다르게 그래서 더 특별한 뷰를 갖고 계셔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공략 섹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아닐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네요. 자율주행 가지고 오신 이유는요? 네, 사실 자율주행을 가지고 이유는 최근 들어 자율주행이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어제 또 이슈가 나왔죠. 오늘부터 해서 서울 강남권에 오늘 심야부터 자율주행 택시가 네. 또 한번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운행 자체에서도 기대감을 좀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10월 달 되면 10월 10일이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하는 행사에 대해서 초대장을 또 발부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오늘 오전장에 자율주행 종목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또 여전히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는 자율주행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와중에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슈어소프트테크를 한번 담았잖아요. 담아놓고 네.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마찬가지로 슈어소프트테크를 이어질 수 있는 SOS랩이라든지 라이콘, 퓨런티어, 모트렉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이슈가 있어서 모멘텀이 있어서 자율주행을 꼽으셨는데요. 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을 또 탑픽으로 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자율주행 탑픽은요, 바로 SOS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이더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특허가 굉장히 많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레이더가 굉장히 비싸서 기업들이 좀 이렇게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레이더도 있겠지만 라이더도 또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레이더뿐만 아니라 라이더에 대한 기술력들도 또 한 번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서 만드는 측량 기구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과거에 SL이라는 기업과 라이더 내장용 차량 램프를 또 공개적으로서 또 공동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자율주행에서는 레이더도 필요하고 또 라이더도 필요한 센서가 필요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국내 유일하게 이번 지금부터여서 내년도까지에 대한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올해 실적은 좋지 않지만 이 라이더에 대한 실적 자체에서도 내년도에는 흑자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또 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이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실적은 좋지 않아요. 실적이 좋지 않은데 모습인데 오늘부터 시행될 수 있는 이런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또는 테슬라에 대한 로보택시가 공개되면은 앞으로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흑자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또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SL도 오늘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합니다. 이제 막 3개월 정도 나오는 모습인데 사실 어제가 3개월치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 날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많은 물량이 출하되진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물량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오버행 이슈는 일부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장하고 나서부터 긴 조정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고가놀이로서 이제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에서 한 번 더 튀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가지고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값에서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과거에 이 자리에서 한번 거래량을 집중으로 나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영막치형 캔들이 나왔는데 이 자리가 바로 매집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거래량 없으면서 매집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거래량만 들어온다면은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8,300원 정고점 라인은 매물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YC캠처럼 이 8,300원의 지지 라인 저항 구간만 돌파한다면 2차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는 일단은 가볍게 8,300원 목표가 잡고 보시고요. 손절가 라인은 6,9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OS랩 들어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또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라이더도 좀 제작을 하고 있어서 수요가 많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좀 특장점이 있을까요? 다른 자율주행보다 이거 하나만큼은 SOS랩이 정말 강점이다 하는 부분. SOS랩의 강점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금 자리에서 아마 자율주행에 대한 실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 SOS랩이 가지고 있는 라이더에 대한 기술 자체가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워낙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앞으로 상용화 기대감에서 국내 유일하게 또 실적이 흑자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되면 네. 재료 소멸 또 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네. 큽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자율주행 때문에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나타낼 수 있는 게 10월 10일이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한 번 더 거래량만 들어온다면은 그 전에 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는 뉴스에 나와서 뭐 팔아라는 소식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요 자율주행이 항상 어차피 미래지향적인 또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꾸준하게 좀 매집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은태 매니저와 함께 합타임 공략주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